그렇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경질적인 이제 방어 기제를 쭉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강 방어 기제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정신의학자 베일런트가 이제 정의한 부분입니다. 첫째, 억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억압이 무의식세계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의 그 고통을 무의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워.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통을 무의식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독한 어떤 나에게 억압, 뭐 시어머니의 그런 호된 질책에도 무반응하는 거예요. 표정이 없는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이게 결코 뭐 성격이 좋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억압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쌓인 이게 화병으로 드러나고요. 또 이게 한번 삐걱하면 폭발적인 감정.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 없습니까? 너 왜 그 얘기에 그렇게 그 정도로 화를 내?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반응해도 되는데 울컥울컥 하는 거. 이런 친구들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억압 기제가 강했구나. 많은 것을 많이 누르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억제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한마디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억압처럼 참 이거 예를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이제 대비해서 죄송한데 뭐 가장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고부 갈등, 요즘은 뭐 친구 같은 고부도 있지만,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떠한 그 강한 제재가 오면 무조건 이거를 무덤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화가 남직한 일에도 마인드 컨트롤, 한 3도 올라갈 걸 뭐 1, 2도로 적당히 어머니 그러시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성숙한 기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자아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억압은 자아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정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무의식으로 무조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아가 어느 힘이 있어.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억제함으로써 적당한 관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타주의를 보겠습니다. 이타주의는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타인의 욕구에 관심 갖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타주의를 얘기할 때 봉사활동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나의 어떤 힘든 상황, 또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운동과 봉사활동을 권하는 거 아세요? 이제 운동한 것은 우리가 또 한 20분 동안 격한 운동을 하면 안에서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그런 호르몬이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 운동 기법도 권장하지만 봉사활동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나에게 어떤 불안심이 불행감 이런 게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발산하도록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봉사활동 얘기할 때 헌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나를 모든 것을 던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봉사활동을 권장하지만 헌신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보자 그래요. 왜냐하면 남도 귀하지만 그 출발은 자신입니다. 이 긍정심리학 처음 얘기할 때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이 자존감으로 시작해서 비전으로 끝나요. 인간에게는 자존감이 확실하게 건강하게 딱 서 있어야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관계성도 그렇고 행복감도 그렇고 감정도 그래요. 자존감이 일단 정립되지 않으면 확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 2번, 3번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나무를 해서 일전에 그런 기사 가끔 나죠. 아주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알뜰살뜰 산 할머니가 뭐 1억을 기부하고 돌아가셨다.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그 영혼은, 그 본인은 그건 조금 또 다른 코드예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코드지만 봉사활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도 권면하고 또 실행합니다. 그러나 헌신에 대해서는 나의 자존감, 나의 영혼, 나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헌신은 잘못하면 내가 없고 나만 보이기 쉬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승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욕구나 추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글쎄요, 승화를 이야기할 때 제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떤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 이 대학생이 굉장히 이 여대생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여성 쪽에서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결혼까지 꿈꾸며 사랑하던 그 남자친구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절교를 하고 1년이 채 안 된 어느 겨울밤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야, 나 시험에 합격했어. 어떤 이제 시험이에요. 가장 먼저 너에게 축하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여성은 축하를 마음껏 해줬죠. 그래, 축하한다. 잘 이겨냈다. 그래, 열심히 살자. 이러고 끝 좋은 뜻을 맺었지만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승화의 예입니다. 자기의 어떤 불안심이, 어떤 고통스러움, 이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좋은 욕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나의 어려운 환경, 나의 어려운 상황을 얼마든지 업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유머를 보겠습니다. 유머는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유머는 농담하고 다릅니다. 농담은 주로 보면 그 상대가 있죠. 뭐 상대를 때로는 비하하는 그런 조크도 있죠. 보기 안 좋아요. 쓴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당시는 웃고 나서 좀 씁쓸한 그런 조크도 많잖아요. 그러나 유머는 다릅니다. 유머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한 감정, 자신의 고통, 그러한 것들을, 이것도 하나의 그 승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승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사건을 아실 거예요. 전형적인 유머를 이겨낸 민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그들은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히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정에서부터 아주 유아 시절부터 아동기를 거쳐서 청년부에 아주 적절한 그 교육을 보면서 교육이란 진정한 본질적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구나. 학교에선 어떤 지적인 것이 충족된다면 가정에선 어떤 인성,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부모로서 굉장히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유무 감각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가, 상황과 조건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수업을 통해서 주로 방어기제, 내가 자주 쓰고 있는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투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그야말로 신경질적인 그러한 방어기제를 일관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건강한 방어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 모든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은 가면 끝에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구태여 강의실의 학교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책 한 권으로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교육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대면 교육이 답답하시죠? 교수도 답답합니다, 사실. 서로 면대면 얼굴을 보고 주고받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고 또 들어보고 그러면서 현장 교육의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비대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소통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제 그 카톡의 대문글이 1년 동안 얼마 전에 삶이 답이다였어요. 삶이 답이다. 그게 제 인생의 명제입니다. 주저리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은 결국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이 튼실해야 올바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줄기가 튼튼하게 설 수 없고, 줄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열매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심리학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과목을 수강하고 있겠지만 그 과목들을 통해서 단지 지식으로 배운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갖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을 통해서도 빛과 그림자 또 행복과 불행을 대비하였지만 삶의 적용점이 결국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적이, 그 목표가 튼실하게 건강하게 이루어가기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동영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도 힘들고 그래서 쭉 또 PPT로 클래스룸에서 진행을 하고요. 한두 번 더 동영상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